네, 중앙일보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자 신문인데요. 오물풍선의 GPS 교란, 북한의 지저분한 전쟁 연습. 전쟁. 참, 이 단어는 정말 듣기만 해도 싫은 그런 단어죠. 물론 연습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저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가끔 뉴스에서 보면 진짜 가장 불쌍한 건 민간인이잖아요. 그죠? 자, 일단 북한이 28일 밤부터 이틀째 남쪽으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날 밝혔답니다. 북한은 동시에 GPS 교란 전파 공격도 감행했다고 하네요. 한국 사회에 혼란을 유발하고 비군사적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저분한 예행 연습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이번에 연습이면 다음에는 진짜가 온다는 건가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소식 볼 때마다 군대는 진짜 심지어 밑에 보면요. 앞서 26일에 북한 국방성에서 예고를 했답니다.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 라면서 오물살포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대놓고 예고까지 했는데 이거를 무려 260개가 한반도에서 날라올 때까지 남측 군인은 뭘 한 거예요? 막아줬어야죠. 진짜 그날 저녁에 공습 재난 문자가 정말 경보음이 심하게 울려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경기 일대는 또 영어로 공습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난 줄 알고 시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참, 오물을 보낸 것도 참 지저분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만약에 이 풍선에 정말 세균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게 담겨 있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이게 경남까지 날아갔답니다. 그럼 거기까지 날아다닐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나요? 저는 그게 더 불안합니다. 군대는 왜 있는 거죠? 정부는 왜 있고? 이게 분단 국가에서 이런 예민한 지역일수록 정말 지혜롭게 잘 이 관계를 처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와 그리고 군인들의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남측 군인 뉴스 보면 늘 요즘은 최상병 사건 특검법이며 게다가 그 와중에 또 신인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군인이 훈련받다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고 정말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대놓고 뭘 날려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말 불안한 건 그냥 국민들의 몫인가요? 참. 재난 문자 좀 보내기 전에 잘 좀 막아주기 바랍니다. 저는 기억에 그때 호텔 중국 친구가 와 있었는데 호텔에서 막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정말 그 친구는 전쟁 난 줄 알고 불안해가지고 자기 내일 당장 비행기 타고 돌아가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외국에서 봤을 때 바깥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이 그만큼 정말 한반도가 불안한 그런 지역이라는 걸 실감하게 됐는데요. 그때 드론 날라와서 그랬던 거죠. 아니 드론이 서울까지 날아다니지 않나. 이제는 풍선이 이번에는 오물이지만 오물 풍선이 경남까지 날아다닐 정도면 불안한 건 당연하겠죠. 제발 좀 군대는 왜 있는 거고 정부는 뭐 하는 건지 슬슬 진짜
뒷목이 땡기네요. 뒷목 땡기는 일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 유공자법 등 4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4개 법안은 뭐가 있냐면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서민들의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이렇게 4건이 있는데 모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이번 이 법은 모두 폐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해야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거부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런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그냥 아무런 해석도 없이 그냥 거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폐기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국회는 그러면 뭐하러 있는 거죠? 그냥 대통령 한 명이 다 알아서 만들고 하고 하면 될 것을 그 많은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총선을 하고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총선을 치렀잖아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큰데 결국은 서민들을 위한 이런 민생 법안은 그냥 대통령 한마디 거부권 거부하면 다시 폐기되고 그냥 씁쓸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법안의 그 내용에 따라서 뭐 따지자면 복잡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딱 봤을 때 이런 민생 법안들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거부를 했을 땐 또 이유가 있을 텐데 나름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그냥 여당 야당 대치하는 싸움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보는 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국회는 왜 있나 그런 질문밖에 머리에서 안 떠오르네요. 뭐 계속 넘겨봤자 우울한 사건만 있어요. 삼성전자 이 노조 첫 파업선을 했다. 반도체 위기이어서 또 악재가 터졌어요. 또 삼전을 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인데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유일한 희망인 한국의 산업 유일한 희망 반도체 대표 기업마저 이렇게 자꾸 악재가 연이어 터지네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 2명이 방사선 피폭되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참, 그냥 우울의 반복이네. 우울의 반복. 코로나 이후로 정말 몇 년입니까 지금 4년째 이게 햇빛을 못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또 이건 뭡니까? 마약 지도? 필로폰은 시화 인천, 코카인은 서울 세종, 마약 지도 나왔다. 참 사회적 문제가 참 많죠. 이런 데서 환경에서 자라는 애들이 저는 더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에서 고등학생, 중학생 같기도 하고 남자애들이 막 모여서 학원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정말 아무런 끄리낌 없이 하는 멘트가 애들이 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너 도박에 빠졌냐? 야,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너 사채 없지 않냐? 그 설마 마약 하는 거 아니지? 와, 정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애들 입에서 도박이며 마약에 사채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우울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그동안 못 본 신문들이 많은데 다음에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울하지 않는 내용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소식 많지만 힘내시고요. 우리 스스로 즐거워지도록, 해피해지도록 노력해 보는 수밖에요. 그죠? 화이팅! 감사합니다.